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뮤직입니다. S&P 500은 어제 0.38%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의 경우는 무려 1.75% 정도 하락하면서 6일날 걸쳤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특히나 성장주가 많이 빠진 하루였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 공유드린 자료로 여기 6월 4일 기준 도키아뮤직 주식 아카이브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렸는데요. 한창 성장주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을 때 조심해라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크 섹터가 여기 리딩 쪽에 있고요. 점점 위크닝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반면 여기 원유 섹터와 금융 섹터는 임프루빙 쪽으로 점점 방향을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이후 6월 5일과 6월 6일은 거의 제자리검을 해주다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어제 주가를 지켜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반도체를 포함해서 성장주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원유주들은 여기 레깅 쪽에서 임프루빙 쪽으로 안착을 하면서 훌륭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여기 테크주들은 여전히 리딩 쪽에 있습니다만 거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고요. 방향은 꾸준히 이렇게 위크닝 쪽으로 이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섹터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유튜브에다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유튜브에 공유드립니다만 이런 종류들의 분석은 되도록이면 멤버십 분들의 트레이딩을 위해서만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보다 어떠한 이유에서 테크주들이 여기 리딩 쪽에서 이제 위크닝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입니다. 투자람에 있어서는 근거가 항상 중요한데 그냥 무작정 조정을 받았다고 지금 이렇게 리딩의 위치에 있을 때 바이 더 딥을 해버리면은 정작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여기 위크닝이나 레깅 쪽에 있을 때는 주식을 살 현금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테크주들이 조정을 받은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캐나다에서의 금리 인상입니다. 물론 그 누구도 캐나다에서 갑작스럽게 또 금리를 올릴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크로를 바라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미국의 지금 현재 금리 정책이 지금의 CPI를 누그러뜨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Core CPI라던가 PC라던가 여러가지 일자리 데이터들을 객관적으로 지켜보았다면 아셨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이번에 금리를 올림으로써 4.8%까지 올라간 상태로 이제 미국과는 큰 차이가 없는 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캐나다가 금리를 올리기에 앞서서 캐나다의 Core CPI는 고작 3% 후반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미국의 Core CPI가 5% 중반대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제가 꾸준히 분석을 드렸듯이 누군가는 시장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게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 기준에 맞춰서 미국이 제대로 금리를 올려나갔다면 미국의 금리는 최소 6%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가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금리에 연동되는 10-year real yield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었을까요? 여기 10-year real yield는 순식간에 1.577까지 솟구쳐 올라갔고 10-year real yield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당연히 반대로 나스닥은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일어났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스닥이 AI 등의 이슈와 함께 무시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10-year real yield를 의미하는 여기 TIP ETF와 말도 안 되는 다이버전스의 폭을 QQQ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TIP ETF가 하락하면은 QQQ도 하락하고 상승하면 상승하고 함께 움직임을 보여줘 왔습니다만 이번만큼은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10-year real yield는 QQQ의 선행 지표입니다. 단순히 트렌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치주와 달리 성장주들은 일반적으로 수익을 재투자에 많이 사용하는 만큼 금리에 따라서 수익성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성장주이고 인플레이션의 강도에 따라서 여기 TIP ETF는 흐름을 달리하니 당연히 그것에 맞춰서 QQQ는 흐름을 함께 해주는 것이 맞는데 단 몇 주 동안 그 흐름을 달리해줬다라고 해서 트렌드가 깨진 것이 아니라 단지 주식시장에는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영을 함에 있어서 레깅이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주가의 흐름은 펀더멘탈을 수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펀더멘탈로부터 벗어난 움직임을 보여줄 때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제공하고 있는 멤버십 내에서는 매일 아침 오전에 어떠한 이유로 장이 하락하고 떨어졌는지 백데이터를 이용해서 장의 상태를 체크하고요. 지수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텔레그램에서 보고드리고 각 개별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만 네이버 카페에서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관련 데이터나 차트 분석은 물론이고 증권사 내부자 리포트라던가
제 매매 내역, 원유 펀더멘탈 분석 또한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여기 가입 버튼을 누르신 뒤에 여기 커뮤니티 탭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텔레그램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동성 측면을 보겠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꾸준히 유지한 이유 중 하나는 유동성 때문이고 2022년을 시작으로 해서 유동성이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2023년 초를 기준으로 보면은 유동성은 거의 동일한 수준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꾸준히 QT를 하고 있지만 유동성이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플랫한 레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실리콘밸리 뱅크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고 갑자기 부채 한도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TGA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빌리언대 수준으로 거의 완전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TGA가 20빌리언대까지 하락했다는 것은 재무부 구좌에서 돈이 마구 빠지면서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리저브 밸런스가 2023년 기준으로 특별히 빠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다릅니다. 부채 한도 이슈가 끝나면은 TGA는 결국 채워질 것이라고 멤버십 분들께 꾸준히 분석을 드려왔고요. 실제로 20빌리언대였던 TGA가 이제는 여기 71.2빌리언 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이시는 47.8빌리언 달러 정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돈이 빠져서 여기 TGA로 흘러 들어오냐인데 들어오는 곳은 Reserve Balance와 여기 하단에 보이는 Reverse Repos 둘 중에 하나로 만약 돈이 Reserve Balance에서 빠지지 않고 여기 Reverse Repos에서 돈이 빠져서 TGA가 채워진다면은 여기 Reserve Balance의 금액에 있어서 변화는 없을 것이고 유동성에 있어서도 변화는 없을 것이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일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 Reserve Balance에서 돈이 빠지고 여기 Reverse Repos에서 정작 돈이 별로 안 빠진다면은 빠질 곳은 Reserve Balance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TGA가 47빌리언 달러 정도 오르는 동안에 Reverse Repos에서는 보시다시피 10빌리언 달러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나머지는 전부 다 Reserve Balance에서 빠졌고 그만큼 유동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나 TGA가 채워지느냐인데 6월 말까지 420빌리언 달러 정도까지 채워넣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속에서 Reverse Repos의 이자는 5.05% 정도로 이렇게 금리가 높고 연준이 앞으로 적어도 7월달 안에는 금리 인상을 한번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6월달 안에 돈이 Reverse Repos에서 빠질지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 외에도 Reverse Repos의 계절적인 움직임의 패턴이라던가 Reverse Repos나 Reserve Balance 등이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동성 대비해서 현재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이며 만약 Reverse Repos에서 돈이 별로 안 빠지고 거의 다 Reserve Balance에서 빠진다고 했을 때 시장이 유동성 탈출에 따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 여전히 커버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유튜브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전부 텔레그램에 공부 관련된 내용들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들 아무쪼록 조심히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